어쨌든 근데 범죄 아니에요 이거? 그러면은 권유는 한다. 착한 은행원.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클린하고 퓨어한 유튜버 자춘남입니다. 약속했던 전문가님을 모셔서 전문가는 아니고요. 중소기업 청년대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여기가 조금 찍는 데가 독서실 같은 느낌이라서 목소리를 크게 못하겠어요. 평소에 텐션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는 조금 이해 부탁드립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야, 라디오 같다. 어디 은행이라고 말해야 되나? 저는 은행에 재직 중인 사람입니다. 이제 노출이 불가능하다고 해갖고 목소리만 라디오처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댓글에 달아주셨던 것도 있고 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대출을 실행하면서 궁금했던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저한테 질문을... 맞네요. 어쨌든 오늘 주제가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인데요. 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요즘에는 혼자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전월세를 많이 대출을 받으실 텐데 이자가 거의 낮아도 2.5에서 거의 3%, 4%까지 가요. 근데 이때 만약에 본인이 중소기업의 청년이라면 지금 1.2%로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괜찮죠? 멘트 준비하신 것 같은데? 아니, 준비 안 안 했어요. 했다고 하셨으면서. 아니, 안 했어요. 1.2면 엄청 낮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보통 평균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은 몇 프로 정도 돼요? 진짜 낮아도 2.5고 2.5? 네, 거의 3.5까지 가요. 네네. 그럼 1.2면 거의 거저에 가깝네요. 네, 그 대신 만기가 2년이라는 거 잘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그... 만 34세까지 가능하시고요. 무조건 34세예요? 만약에 이제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는 최대 만 39세까지도 허용이 됩니다. 맞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런 거는 무조건 받는 게 이득인데 나이 때문에 안 되면 좀 서럽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소득은 무조건 3,500만 원 이하, 부부는 5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맞아요. 이게 조금 궁금했었는데 소득이 3,500이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지금이 2월이잖아요. 그러면은 작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1년인 건지 아니면 그 전년도 기준인 건지 뭐예요? 만약에 이제 연말정산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보통은 작년 기준으로 취득을 합니다. 취급을 합니다. 긴장 안 해도 돼요. 또 만약에 이제 재직 기간이 1개월 정도 됐으면은 그냥 1개월치를 월급을 12개월치로 저희가 상전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한 3개월 단위거나 뭐 4개월 이제 그렇게 재직 중이신 분들도 이제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네, 다 가능하십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1개월을 다녔는데 아르바이트예요. 아르바이트인데 4대 보험이 되는 아르바이트예요. 보통 잘 안 돼요. 보통 안 된다는 거는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는데 되는 조건이 되게 까다롭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아르바이트는 거의 대기업 안에서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거의 아르바이트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되시고. 네. 그럴 수가 있겠네요. 네네. 그러네. 들으셨다시피 이게 어차피 이름 타이틀이 중소기업이니까 어쨌든 아르바이트도 대기업이면 조금 힘들 수가 있다. 네, 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네. 그 다음 질문은 이제 오케이 연소득 이제 조건이 이제 충족됐어요. 이제 3,500 이제 미만으로 해서 이제 그건 됐는데 만약에 내년 연봉 협상을 했는데 너무 잘했어. 그래서 막 30% 막 이렇게 인상이 줬어요. 네. 개 좋은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작년에 3,500을 받았는데 올해는 만약에 연봉 협상을 해서 뭐 3,700, 3,800이 됐어요. 그러면 어차피 작년 기준이기 때문에 올해 연봉 협상한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네, 그래서 빨리 받는 게 낫죠. 이거를 빨리 아시고 빨리 실행을 하시는 게 나으시죠. 이거 모르시는 분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그럴 수 있겠다. 내가 지금 3,600 받아. 그럼 지레 이제 포기하는 이제 경우도 되게 많겠네요. 그것도 그렇고 그냥 상품 자체를 모르셔가지고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신데도 그냥 일반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게 있다고 이제 말씀도 해드려요? 네, 당연히 해드려야 되지 않나요? 근데 이게 나 이거 궁금해서 그래. 이게 왜냐면은 어차피 1.2%고 다른 건 2점 몇 프로잖아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2점 몇 프로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좋죠. 그런 식으로 이제 어쨌든 권유는 한다. 착한 은행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을 5군데로 돌아다녔었거든요. 어쨌든 조금 이제 주로 다루는 대출은 아니고 뭐랄까 듬은 좀 생소한 거라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이제 계속 이제 발품을 팔면서 이제 돌아다녀야 되는
거죠? 네네, 그죠. 아니 뭐 인터넷에 다 치면 나오니까 굳이. 아, 그치? 아, 근데 이게 저는 이제 하러 갔었는데 아예 은행원 분들을 아예 모르셔갖고 그때 조금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은행 돌아다니느라. 네. 근데 요즘은 조금 이제 나온 지 이게 꽤 됐으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알고 있지 않을까. 모르시는 분들도 여전히 많으신 것 같아요. 뭐 어느 상품이든 저도 사실 관심 없으면은 은행 상품인데도 잘 모르거든요. 제 일이 아니면은 다들 모르지 않나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받았는데 이제 회사를 옮겼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회사를 옮기면은 이제 2년마다 대출 연장하는 시점이 오잖아요. 그때 만약에 중소기업에서 뭐 중견기업 아니면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 옮기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대기업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중견기업에 속하지 않는 회사로 이직을 했을 때는 그냥 일반 전세자금 대출로 전환을 하셔야 되십니다. 너 준비 잘했다. 안 된다는 작가들이 거죠. 잘했다. 만약에 제가 지금 받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만약에 옮겼으면은 그것도 상관없긴 한데 연장 시점이 중요한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0개월 남았거든요. 이 연장까지. 그 전에 내가 만약에 대기업으로 갔어. 네. 그러면은 나머지 10개월은 어떻게 돼요? 상관없죠? 네, 상관없어요. 아, 어쨌든 그 연장 그 시점이 기준이다? 네네. 오케이. 이제 예를 들어서 회사도 이제 계속 다니고 이제 대출 계속 실행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사를 가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비슷한 곳으로 가면은 상관없긴 해요. 근데 만약에 임차보증금이 뭐 초과가 되거나 이러면은 어쨌든 다 상환을 하시고 다시 받으셔야 되는데 그때 또 다시 심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기준치만 벗어나지 않으면은 이제 어쨌든 이사를 이제 옮기고 이런 거는 이제 전혀 문제가 없다는. 네, 대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알고는 있는데 지금 한번 그때 가서 한번 봐야 돼요, 그건. 아, 그래요? 왜? 이것도 케바케예요? 그죠. 상황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곧 옮긴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아, 전 이미 옮겼죠. 어떻게 됐어요? 저희는 별로 이렇게 안 친해요. 제가 이제 10년 만에 연락한 거라서 이거를 위해서. 어쨌든 저도 이제 이사를 가면서 되게 많이 알아봤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처음 대출 받을 때는 내가 이 돈은 구경도 못 해요. 은행에서 바로 그 집주인한테 쏴줍니다. 근데 제가 이사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집주인이 저한테 돈을 줘요. 은행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또 그렇게 통장에 돈이 많이 찍힌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가 조금 뭐랄까 어떻게 보면은 구멍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돈이 이제 충분히 여유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내가 이제 이사를 가면은 저한테 1억 원을 줘요. 내가 근데 이 돈은 내가 이걸로 주식해도 되고 토토해도 되고 뭐 별풍을 쏴도 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나중에 상환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이 1억이라는 돈은 1.2%로 그냥 쓸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에 가까워요. 그쵸, 은행원님?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은행에서 알아도 막을 수가 없죠. 네, 당연히 못 막죠. 저희가 고객 재산을 계속 조회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하여튼 근데 범죄 아니에요 이거?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면은 범죄인데 어떻게 또 다시 우기면은 어쨌든 그 돈 다시 받은 건 맞으니까 범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표정이 나와서 그랬는데 방금 범죄 아니냐 했을 때 그 표정이 그 은행원 직무와 실제 대출받는 사람이 그 괴리해서 그거를 이제 다 사후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네. 고객님이 원하신다면 쓰셔야죠. 저는 조금 여기서 한마디만 조금 더 첨언하면은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은행도 여러 군데 돌아다니시고 한 군데 물어봤는데 안 돼요. 왜냐면 그 사람도 모르는데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많이 아셔야지 많이 얻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게 사회더라고요. 뭐 혹시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으신 말 있으신가요? 뭐야, 왜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정말 인생은 힘든 것 같아요. 은행원으로서 얘기를 해달라고.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다들 2020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